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김수진. 장재원입니다. 이은경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갑상선과 갑상선암은 무엇이고 갑상선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목 앞 중앙에 위치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여 분비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유지 등 우리 몸 전체의 대사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은 우엽과 좌엽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협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 암이 생기는 경우 갑상선암으로 정의하고 갑상선에 생기는 혹의 약 5%가 갑상선암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에서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가장 중요한 1차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 범위는 갑상선암의 종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갑상선 한쪽 옆만 제거하거나 양측 모두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이 및 재발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과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하거나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 관찰만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은 원발 종양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갑상선을 절제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합니다. 크게 한쪽 옆을 절제하는 옆절제술과 갑상선 양측 옆을 제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 절제 범위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가 없어서 미국 갑상선학회와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수술 절제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옆절제술의 비율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에서는 1cm보다 작은 갑상선암의 경우 약 80% 이상의 환자가 옆절제술을 받고 있고 1에서 2cm 크기의 갑상선암도 옆절제술을 받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절제술 후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옆절제술 후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술 후 정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가 낮다면 일시적으로 복용하여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암 치료 후 재발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인데 옆절제를 하는 저위험군에서는 아직까지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이유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얼마나 억제해야 하는가는 각 환자마다 재발할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갑상선 호르몬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옆절제술 환자들에게는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2ml/L 이하로 낮추라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606명의 갑상선 암 환자들과 정상인들을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갑상선 암 환자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니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낮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낮추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높으면 암이 재발할 위험성도 높아지니까 무작정 높일 수도 없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너무 낮추거나 너무 높이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잘 디자인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22개 기관이 모여서 2,986명의 환자를 모집하는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 배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를 밝히게 되면 제일 먼저 약 복용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줄일 수가 있고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갑상선암 분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전향적 연구가 될 것이며 한국인 갑상선암의 예후와 치료 방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김수진, 충남대학교 병원 장재원이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